안녕하세요. 박정원입니다. 네, 오늘 온라인 강의에서는 호흡기계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흡기계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해부학 시간에 잘 배우셨을 텐데요. 혹시나 우리가 이제 호흡기계의 생리에 대해서 배울 때에 구조적인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루기 전에 호흡기계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학습하시는 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호흡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호흡기계가 바로 코와 비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비강과 코로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공기가 통과하는 어떤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밖에 있는 공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어떤 경우에는 특히 겨울에 차갑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하죠. 그러한 공기가 그대로 우리 몸속을 통과해서 기관지를 거쳐서 폐포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체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보시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 몸 안에서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공기가 따뜻해지게끔 하는 워밍 작업, 그리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특히 지금 한절기, 그다음에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가 마른다거나 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한 불편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코에서 먼저 습도를 유지해주는 휴미디파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는 먼지가 되게 많지요. 그러한 먼지들이 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코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먼지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코와 비강의 경우에는요, 호흡 기계로서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후각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기도 하죠. 특히 이 비강 위에는 그 올팩토리 너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와 관련된 정보들을 이 올팩토리 너브가 중추신경계로 전달을 하게 되고, 이게 삼겹살 굽는 냄새 또는 뭐 방귀 냄새 이렇게 그 냄새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뇌에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림통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호흡기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인두입니다. 파링스라고 되어 있죠. 얘는 마찬가지로 통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계 통로, 즉 공기 통로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통과하는 어떤 통로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약 12에서 13cm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 인두는 크게 구강인두와 비인두, 후두인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강인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목구멍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인두의 경우에는 구강인두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얘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소 되어 있죠. 비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두, 라링고, 파링스, 그래서 후두 및 식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인두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호흡기계, 소화기계 통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 말인즉슨 공기라든지 음식물과의 접촉이 굉장히 잦은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감염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 몸에 감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죠?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염이 생기게 되면 얘들을 감염이 생긴 증상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지만 그런 질병이 생기기 이전에 미리 예방 차원의 어떤 노력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예방을 위해서 인두 주변에는 편도 톤실이라고 하는 거가 위치해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림프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담으로요. 파링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 영어에서는 throat이라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후통, 목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의학 용어로 인후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는 sore, 통증이 있는 어디에? throat에 인두에 통증이 있다 해서 이렇게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적는다라고 했으면 아, 목에 염증이 생겼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후두가 나오죠. 이 후두라고 하는 것은 식도 상단부 앞쪽에 그리고 기관 위에 위치하고 있는 호흡기계입니다. 얘는 공기 통로로서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발성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보이스 박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명명하기도 합니다. 거기 앞에는 후두윤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큰 갑상연골 앞쪽에 이제 도드라진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두개라고 하는 거가 있죠. 얘는 덮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즉 후두 쪽으로 넘어가서 기관지로 유입이 되어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스피레이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후두개가 음식물들이 식도 쪽으로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이 나오죠. 예, 윈드파이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직경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바와 같고요. 얘는 앞쪽에는 식도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식도와 접한 부분에서는 평활근 스무스 머슬과 결합 조직으로 채워져 있어서 음식물들이 식도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식도와 접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연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이 기관이 좁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관 연골의 경우에는요, 대략 한 16개에서 2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래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어느 정도 딱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요? 양쪽 폐로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폐는 양쪽에 있죠, 그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온 것들이 인두를 지나고 후두를 지나서 기관지로 들어와서 얘들이 각각 폐로 갈라져야 어떻게 되겠죠? 예, 공기가 양쪽 폐로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폐로 나뉘어서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1차 기관지로 분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1차 기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브론쿠스 또는 브론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폐 1차 기관지, 그 다음에 우쪽으로, 그 다음에 좌측으로, 그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좌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조금 사이즈가 굵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각도가 어떻게 해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 특히 이제 이 기도로 이물질이 넘어올 때에는 보통 보면 좌측보다는 우측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동전을 삼키고 콩을 삼킬까요? 그죠? 애기들은 콧구멍에다가 콩을 넣기도 하고 귓구멍에다가 콩을 넣기도 하고 해서 이 콩이 그 귀나 코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퉁퉁 부어가지고 막 이걸 못 빼가지고 응급실로 오는 경우들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호기심이 정말 많죠. 우리 학생들도 호기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트라키아에서 첫 번째 이렇게 공기가 브론키가 이제 기관지가 이렇게 분지가 되고 나면 얘들은 양쪽 폐로 공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1차 기관지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 폐로 각각 분지하는 첫 번째 브론쿠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얘들은 피셔에 의해서 엽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쪽 폐의 경우에는 폐가 이렇게 쓰면 상, 중, 하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의 경우에는 상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기관지나 또는 2차 기관지를 우리 다른 말로 옆기관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1차 기관지, 즉 기관에서 1차 기관지로 이렇게 기관이 기관지로 분엽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얘들이 각각 폐 쪽에 있는 상 쪽에 가는 상엽에 가는 것도 있고 중엽 또는 하엽, 왼쪽의 경우에는 상엽과 하엽으로 분지해야 되겠죠. 그렇게 분지하는 것들을 우리는 2차 기관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폐를 엽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엽기관지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 엽기관지는 다시 그 구역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기관지에서 다시 이 구역으로 나뉘어지는 곳을 우리는 3차 기관지 또는 구역으로 나뉜다 해서 구역기관지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별거 없죠. 기관에서 처음에 나뉘어지는 거를 첫 번째 나뉘어지기 때문에 1차 기관지다. 그 다음에 얘들이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 1차 기관지에서 다시 상엽으로 가느냐, 중엽으로 가느냐, 하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분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2차 기관지다 또는 옆으로 가기 때문에 옆기관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들이 다시 어디로 구역으로 다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차, 세 번째로 나뉘어진다 해서 3차 기관지 또는 구역 기관지라고 명명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분지되는 것을 보면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여기가 1차 기관지로 이제 분지가 되는 곳이죠. 그죠? 그다음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가파르고 기관지의 굵기가 더 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측 폐의 상쪽, 그다음에 중쪽, 하엽 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다음에 좌측에서는 상과 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분지되는 것을 보시면 1차 기관지는 우리는 다른 말로 주기관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2차 기관지는 역기관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3차 기관지는 구역기관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폐가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분할이 되는 거를 보면 라이트 렁과 레프트 렁이 있죠. 그리고 라이트 렁의 경우에는 3개의 옆으로 나뉘고 레프트 렁은 2개의 옆으로 나뉘게 되고 이 우측의 옆은 상옆, 중옆, 하엽으로 그다음에 좌측은 상엽과 하엽으로 그다음에 다시 얘들은 뭐에 의해서 구역에 의해서 다시 나뉘게 되고 요 단계에서 우리가 3차 기관지로 분지가 되는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10개의 구역으로 그리고 왼쪽의 경우에는 8개의 구역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흡 기계의 구성 및 기능,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대와 횡격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성대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뭐죠? 보컬 코드라고 많이 부르죠, 그죠? 그래서 후두를 앞뒤로 가로지르고 있고 얘는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성대가 열린 부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숨 쉴 때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고, 그죠? 말하거나 노래할 때는 닫힌 상태에서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음식물이 지나갈 때는 성문은 닫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횡격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횡격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횡격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흡 근육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는 폐가 있고요. 가운데 심장이 있죠. 이 아래쪽은 뭐가 있습니까? 예, 복강이라 그래서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기타 등등등의 심장 이러한 단계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횡격막에 의해서 어떤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온라인 렉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호흡기계의 생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